비대면 위주의 일상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화를 이끌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행정연구원 조직디자인센터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작은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정부 조직 관리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가 행정 분야에서 저명한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정부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 소장 김정혜입니다. 오늘 정부조직디자인센터가 설립된 지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저희 센터의 종합성과를 발표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저희 정부조직디자인센터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진단과 예측을 통해 미래 행정 수요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디자인하는 데에 그 미션과 목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 진단을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 재배치 분야를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조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교육, 과학기술, 복지, 산업 일자리 분야에 대한 조직 진단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컨설팅이나 조직 진단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기반 영역, 미래 영역, 발전 영역 모두에서 저희 센터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정부 조직 디자인 센터의 활약을 조금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조직관리 종합세미나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테이블 주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정부조직관리 방안 모색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정부의 역할 또는 정부 조직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정부 조직으로 변화되려면 정부 조직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자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정부 조직을 혁신한다, 관리한다 말 했을 때마다 변화를 확실하는 기대는 상당히 항상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데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갖는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정의 지속성이나 일관성 때문에서라도 쉽게 함부로 바꾸지 못하고 뭐 하나를 변화시키려면 법령을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를 어떤 시대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조직의 핵심적인 기본단이 과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 항상 하고 있고요. 그 과라는 것이 그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를 갖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과가 안정적이면 사실은 변화를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인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언택트 시대, 온라인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확대가 되고 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또는 정부의 메시지가 국민들하고 갈 때, 국민들한테 갈 때 온라인 중심으로 이제 간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지, 그 메시지의 뉘앙스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생각보다 정보의 양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좀 들고요. 국민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접점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조직도, 정부 조직도 사실은 조직 기억을 잘 갖고 있어야 학습이 되는 거고 이게 부분인데,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IT 기반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버추얼로 가게 되면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 갈 것인가,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아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접근의 용이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정부 내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보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면 정부 조직도 유연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장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정말 수요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쪽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떠들어주고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하고 현장에 그런 수요가 없는 정책은 이제 거의 쓸모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공공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 있었던 뭐 좀비 정책이랄지 제 네이밍입니다. 좀비 정책이랄지 좀비 프로그램이랄지 좀비 위원회랄지 좀비 조직이랄지 좀비 평가랄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좀 진솔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전공법, 실천해 나가는 법, 변화해 나가는 법 그런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거에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변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그거를 촉진시켜주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가 오프라인이었다면 우리가 100% 온라인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프라인 온라인의 어떤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방식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 최소한 몇 년간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0년 전 이쯤부터 이미 플랫폼형 정부라고 하는 논의들은 다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온라인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부분들과 좀 접점을 가지고 앞으로 조직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정부 조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이제 윤견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법적으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벗어나서 어떤 유연한 조직 구조를 만든다거나 어떤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되 또 이런 그 경직된 부분들을 조금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조금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저희 그 디자인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관련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많은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앞으로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그 라운드 테이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부조직관리 세미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부조직관리 방안 모색 제1세션 주요 국가 정부 인력 운영과 조직관리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박순혜 교수입니다. 주요 4개 국가의 경찰 제도와 인력 변화를 살펴보고 각 국가의 경찰 인력 규모나 변화 양상을 상호 비교하게 될 예정입니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기능 및 지역적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또 서로 대치되지 않게 서로 어떤 그 목표가 대치되지 않도록 인력 증원 및 배치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시사점을 도출해 봤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보호 관찰 분야에 대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4개국의 정부 인력 규모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면서 결국 보호관찰 관련 상황이나 제도가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또 그 속에는 어떤 각 국가마다의 제도라든지 관련 대상자 수가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좀 살펴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좀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스위스형 직접 민주주의나 참여 민주주의가 좀 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발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 정부의 재량이 주어질수록 과연 좋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방형 임용제를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책임성과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조직으로서의 경찰을 중심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또 주요 국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상당히 유의미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이러한 인력 변화가 실제 치안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그 일본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제 차이가 면적 같은 게 있어요. 면적 같은 것도 있고, 면적도 우리가 또 컴팩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112 신고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미국 같이 넓은 데는 전화하면은 바로 3분 내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경찰이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컴팩트하니까 3분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요즘은 4조 3교 돼요. 4개 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2명, 30년 전에 2명 필요하던 것이 근로기준법이 바뀌니까 요즘 52시간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30년 전에 2명 필요한 사람이 지금은 한 20년 전에는 3명이 필요하고 이제는 4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인력량을 추정함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가마다 서비스 혜택이 달라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상이함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량 비교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건처 제도가 처음에는 소년원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갈수록 뭐냐면 강력 범죄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보호구, 옛날에 일본식 보호구 행태로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조직 개편을 갖다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요. 국가들마다 어느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교도소나 이쪽을 강조하는 데가 있고요, 보호관찰이나 이쪽을 강조하는 나라도 따로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얼마큼 어느 더 장려할 것인가에 대해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구금은 정도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보호관찰 제도의 인력만 가지고 보호관찰 제도의 인력이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호관찰 제도 얘기를 했던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거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정 전체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같이 내생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발언이나 국민 투표도 미래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뭐 만들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은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다 제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전 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투표하고, 이런 조직도 이런 이 민주주의 형태, 직접 민주주의도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것도 스위스가 하고 있고, 또 조직의 형태도 말이죠. 정부 조직도 수평적 조직과 수직 조직, 이거 우리나라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실제로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신기하고, 또 이게 또 미래형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위기 대응 그리고 미래형을 봤을 때 스위스는 미래형으로는 참 적합한, 그리고 모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형 조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위기 대응을 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 연구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영국, 미국, 스위스는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나라죠. 너무나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로 놓고 일방적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찰, 보호감찰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업무 영역에 우리가 크게 알고 있는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그런 분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현장에 가서 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놓고 해석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해석적 편견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직접 계셨던 분들하고 이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런 테이블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한번 어떤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 인력을 늘릴 수는 있지만
감축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어떤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딜로이트라든지 아니면 맥켄지에서 미래 인력, 정부 부문의 미래 인력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80% 정도 줄어드는 인력이 있고요. 가장 적게 줄어드는 인력이 한 15%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민간 쪽 사이드의 연구들도 조금 더 참조를 하셔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어차피 우리가 내년, 저내년에는 또 이제 한번 조직 개편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행안부에서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대한 어떤 정보들도 많이 얻었고 우리 행정학 분야에서 보통 잘 다루지 않던 분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으로서 오늘 첫 번째 세션 주요 국가 정부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에 대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